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3일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일요일인 지난 5일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시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을 돌며 진행 상황을 살폈습니다. 악취 문제와 같은 고질적인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주말 사이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 표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36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군산 해경에는 지난 5일 하루 동안 4건의 구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오평근 전북도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14일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징계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3일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5일부터 6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2명, 군산 3명, 부안 2명, 익산, 고창 각 1명입니다. 일요일인 지난 5일에는 7명이 확진돼 지난 7월 24일 이후 43일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 해결을 위해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전북도는 6일부터 코로나 국민지원금이 온라인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도와 14개 시군의 자체 콜센터를 11월 12일까지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전북도민의 90.3%인 162만 724명이 해당합니다. 주말 동안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 표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36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쯤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북쪽 6.5km 해상에서 고무보트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해 승선원 4명을 구조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50분에는 군산시 비흥도동 비흥항 북서쪽 약 4km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낚싯배로부터 구조 신고를 받았습니다. 군산 해경은 이날 하루 동안 4건의 신고를 받고 36명을 구조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시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을 돌며 진행 상황을 살폈습니다. 고질적인 악취 문제와 같은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수년 동안 악취 민원이 잇따랐던 정읍의 한 가축 분뇨 재활용 시설. 액상 비료는 하루 평균 50여 톤, 퇴비는 약 6톤을 생산합니다. 2019년도에는 사법 처분 한 건하고 과태료 처분 2건 했고 2020년에도 사법 처분 2건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정읍시는 이곳을 악취 중점 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2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해 악취 저감 시설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5월 10일 날 현장 방문했었어요. 탈취잡 고장나서 문제 제기했었어요. 탈취잡이 고장나서 그때 고친다고 하는데 2년이 한 세월이 넘었는데 최근 기준치 이상 악취가 발생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폐기물 재활용 업체 그리고 정읍시가 인수해 지난 3월부터 직접 운영 중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도 살폈습니다. 당연히 시설이 낙후되니까 악취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적인 절차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점검하고 주민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악취로부터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고자. 정읍 관광의 한 중심지로 개발 중인 내장산 문화광장 일대입니다. 야영장과 시립박물관에 이어 도내 최대 규모의 실내형 복합놀이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정읍시는 앞으로 55억 원을 들여 순환 열차와 레일바이크, 수상 레저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선로는 2.2km, 역은 3개인데 이 일대가 메인역, 천사 히어로즈 앞에 천사 히어로즈역, 그리고 편백숲이 있는 편백숲 간이역이 되겠습니다. 광장 진입로에는 최근 구절초를 형상화한 원형 분수가 들어섰고
길이 70m, 넓이 20에서 25m의 발을 담글 수 있는 친수 공간도 새로 생겼습니다. 아치형 다리 등까지 포함해 1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연초에 각 부서에서 세웠던 그 사업 계획들이 실제 현장에서 그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또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2022년도 예산 계획에 적극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틀에 걸쳐 17개 사업장을 점검한 시의원들은 이번 주부터 제2회 추경안 등 안건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오평근 전북도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14일에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사립유치원 대표를 겸직한 오평근 동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오 의원은 언론의 지적을 받자 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대학 교수 1000여 명이 대통령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대통령, 경제대통령 찾기 전북 지역 교수 모임은 6일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정세균 전 총리가 지역 균형 발전과 화합을 이끌어낼 적임자라며 지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년 전 결성된 이 모임에는 전북대와 원광대 등 도내 17개 대학 교수들이 참여했습니다.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전북 지역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이 평균 2.34% 인하되고 기본 요금은 750원으로 동결됩니다. 전북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전주는 3.37%, 군산은 1.51%, 익산은 0.9%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도시가스 50세제곱미터를 사용하는 전주 주택 거주자의 경우 전년 대비 매월 120원 정도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 예상 비용을 근거로 도지사가 해마다 한 차례 조정해 요금에 반영합니다. 김제시 올해 상반기 고용지표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상반기 고용조사 자료를 보면 김제시 고용률은 63.2%로 지난해 대비 1.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60.4%와 전북 평균 61%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김제시는 일자리 센터를 구축한 지난해 650여 명, 올해 280여 명의 취업을 도와 고용률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북 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가운데 피해 아동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추세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스스로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인식 변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 사례를 들여다보면 증거 입증이 어려운 정서학대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면밀한 보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453건으로 경기와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가 파악한 학대 피해 사례를 보면 중복학대가 50.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정서학대가 33.3%, 신체학대가 9%, 방임이 6.4%, 성 관련 피해가 1%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자를 보면 신고 의무자보다 비신고 의무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비신고 의무자 중에서도 피해 아동 스스로 신고를 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6월까지 도내에서 아동 스스로 학대 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178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58건이 신고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대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 지역의 특산품 정읍배가 베트남으로 수출됩니다. 정읍시는 6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농가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배 베트남 수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정읍배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어난 170톤으로 금액은 1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정읍시는 해외 판촉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베트남의 대형마트에서 마케팅 활동을 펼쳤습니다. 남원시가 문화재청의 무형유산보호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은 무형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합니다. 남원시는 남원농악을 비롯해 판소리 홍보가 보유자와 오칠장, 목기장 등 명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활성화시켜 가겠습니다. 고창 지역에서 생산된 멜론이 인터넷 경매를 통해 최고가인 275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4일 고창군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고창 멜론 경매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군은 이날 행사에서 두 개들이 고창 멜론 한 상자가 275만 원에 낙찰됐으며 일반 가격의 90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올해 낙찰가 전액을 낙찰자와 농가 이름으로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젠 어쩔 수 없이 코로나와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로 방역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에 6명이 10월부터는 코로나와 함께 방역 체계를 전환하자고 답했다고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많은 국민들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결과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코로나도 독감처럼 매년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인류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마스크도 평생 일상생활 필수품이어야 하는 걸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